산업디자인학과의 주제는 한 변의 길이가 같은 도형들이 나왔어요. 기하 도형들이 육면체, 그리고 구, 그리고 원기둥. 이제 높이가 같다라는 것은 정육면체 안에서 파생될 수 있는 기하 도형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조건으로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바닥에 도형들은 놓여져 있고, 그리고 허공에 거울, 원형 거울이 두 개가 떠 있다. 그러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 배치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조리제한하시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문제 자체가 공간을 결국에는 묻는 그 문제였다고 생각이 돼요. 거울이라는 사물 배치와 이제 거기 안에서 도형들이 어떻게 반영이 돼서 연속적인 공간이 펼쳐지느냐, 이것들을 어떻게 각자의 개성에 맞게 풀어내는지가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공간 확장이라는 것을 양면의 거울을 활용을 해서 집중감이 굉장히 있고 공간이 확장될 수 있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적용된 평가 요소인 비율의 변화를 아주 잘 표현한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기하 도형을 기반으로 한 주제가 산업디자인과에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 거울이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단서를 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그림이 여백의 미를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의 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아주 이 적절한 크기와 면적 대비를 통해 화면을 심플하면서도 강하게 집중될 수 있는 연출한 점이 아주 돋보입니다. 네. 앞서 권유원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제 생각, 이제 비율을 바꿨죠. 네. 이제 생각이라는 부분을 좀 더 많이 보겠다. 여기를 했고, 뭐 기존에 있었던 조형 능력과 표현 능력을 계속 보겠다라는 건데, 저는 지켜야 할 조건들을 굉장히 좀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조건들도 좀 활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생각의 범위를 좀 아이들에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좀 보려고 했던 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주 적절하게 답을 한 그림인 것 같아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네. 네. 이 그림 같은 경우도 거울의 특성을 아주 잘 활용을 한 그림인 것 같아요. 거울이 마주보게 되면은 뭐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저는 귀신 나온다고만 놀래잖아요. 이렇게 네. 오 귀신이 나와. 예전에 많이 장난도 쳤던 마주보고 있는 거울에 이제 무한 터널 같은 루프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배치도 상당히 좀 그와 유사하게 연상될 수 있는 구도 연출을 했는데 좀 적절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공간이라는 걸 굉장히 개성이 있게 힘있게 사용의 반복을 쫙 펼쳐 나갈 수 있게 각도를 잘 만들어낸 것 같고 과감성이 돋보이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올바르게 그리고 자신만의 개성을 강하게 잘 보여준 그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거울은 허공에 떠 있고 도형은 바닥에 배치, 이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학생들의 능력을 보고자 하는 평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이 네. 됩니다. 선택과 그림 한 장만 더 보고 갈게요. 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도형의 색깔과 질감, 연출에 좀 눈이 가더라고요. 조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질감도 질감인데 컬러를 좀 자유롭게 응용을 하면서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 연출 구성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자유롭게 하라는 조건은 꼭 자신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 싶다라는 거죠, 교수님 입장에서는. 맞죠. 네, 제한 조건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조건을 아주 충실하게 충족하면서도 자신이 되게 자신감 있는 시점, 많이 연습하거나 관찰을 해봤던 그 시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수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시험장에 다녀온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닥에 도형을 모두 배치하라는 조건 때문에 답답하게 구성을 한 친구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점을 조금 특이하게 배치를 하고 그거에 맞도록 거울이나 사물들이 배치되게 하면서 굉장히 자신만의 개성을 보여주는 과감한 구도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거울의 각도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칫하면 어색해질 수 있는 부분을 이 친구는 연출을 아주 짜임새 있게 잘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그림들 같은 경우는 마주보는 거에 초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이 그렇게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분명히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윗면이 기역자로 꺾이면서 보이는 각도예요. 네네. 제가 거울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화장품들을 몇 개 놓고 집에 가서 손거울로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분명히 이 각도가 나옵니다.
윗면이 보이는 각도가 나오는데 저는 그 각도를 시험장에서 상상을 해놓고 그거를 이렇게 그려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렇죠. 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그들이 원하는, 평가자들이 원하는 생활 속에서 뭔가 배어나오는 조형 능력, 이런 것들을 뭔가 보고자 했던 능력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주제가 바뀌었네요. 이번에는 리빙 디자인과네요. 예. 리빙 디자인과 주제는 우선은 가벼움이었어요. 네. 그죠? 가벼움을, 무거움과 가벼움. 예, 무거움과 가벼움을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 무거운 거 하나, 가벼운 거 하나 하셨어요. 예, 이제 의자하고, 그 다음에 종이, 네. 파티용품이라고 표현을 하죠. 종이볼을 줬는데, 기본적으로 조건이 또 많았어요. 이 주제도. 네. 뭐, 평면으로 그려라, 뭐, 색은 흑백으로 하고, 얘는 뭐, 칼라 보색 관계를 쓰고, 근데 뭐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어렵던 조건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이게 직시할 수 있도록 딱 줬던 조건들이기 때문에 조건들에 부합을 하면서 어떤 그림들이 나왔고 합격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주제의 핵심은 색 연출 능력들과 이미지 시각화 능력이었는데요. 일단 색을 선택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게 줬었잖아요. 그래서 색을 어떻게 가벼움이나 무거움에 더 활용되게 쓸 것이냐, 이것도 좋은 선택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돼요. 가벼움과 무거움을 단적인 주제부에서 쾅 보여줄 수 있는 시원하게 구성을 한 그림으로 보여져요. 네, 맞아요. 의자를 입체로 표현하게 됐을 때 의자가 갖게 되는 의미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네. 근데 평면으로 했을 때는 면적과 기울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한 가로축이나 세로축들의 대비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면적에 대한 다양성을 적절히 잘 표현해가지고 표현한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보색, 관계색을 이용하여 표현한 네. 조건이 레드와 블루를 이제 이 친구는 선택을 했는데 저는 아주 매력적이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칫하면 이제 원색인 레드와 블루가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친구는 채도와 색상 조절을 해서 아주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연출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산디과 주제에서도 이제 느꼈던 부분인 건데 이번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조건을 두 가지로 전 나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조건과 거기 안에서 확장적인 범위를 주면서 나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범위를 좀 정해주신 것 같은데 흑백으로 이게 뭐 채도가 없는 색으로 하라고 했고 채도가 있는 색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그 안에서 매력적인 컬러가 저는 특히나 좀 돋보이는 그림이라고 네. 보여져요. 예. 다음 그림도 한번 봐볼까요? 이 그림 나왔네요. 예. 저는 이 그림 딱 보고 웃음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재현작을 쭉 뜨고 난 다음에 보는데 가볍다. 네. 그냥 문제를 읽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봤을 때 왠지 그냥 이 여기에 그냥 문제가 써 있는 듯한 느낌? 네. 예, 그런 이미지를 좀 받았어요. 왜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 왔을까요? 예, 분석을 좀 해볼까요? 저는 의자의 기울기에서 그러한 것들이 가장 잘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이제 무거운 소재가 있을 때 절대 수직 수평으로 뜨지 않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기울기 변화를 줌으로써 마치 우주의 무중력 공간 안에 있는 네. 것처럼 표현을 해서 가벼움이 잘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평가장에서는 이게 그림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림이 제일 강력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과 그림으로 대화할 수 있는 학생이지 않았나. 그만큼 문제를 더 정확하게 선택해서 잘 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좋다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신의 한 수 같네요. 네. 비어져 있는 공간과 그리고 이런 기울기 값들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가벼워 보이고 주제어를 잘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예. 이 친구가 누가 가르치시나요? 여기 안 계시. 여기 안 계시고 성우 선생님이신데 예, 나중에 제가 여쭤볼게요. 어떻게 가르쳤는지. 저는 이 종이 공표현 제가 다시 또 집어들여서 얘기를 드리는데 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재현작을 채색을 하고 있는데 더 하지 마. 거기서 끝내죠.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갖고 오더라고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너는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잘한 친구였어요. 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예, 마지막 그림으로 보여지네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이 앞에 그림들과 좀 다르게 보였어요. 이유는 평면으로 해석하다 보니 다른 아이들이 공간에 대한 느낌들이 좀 맞아요. 이렇게 깊이가 없었어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채도 조절이나 명도 조절이라는 걸 아주 잘 해내면서 좀 깊이 있는 공간까지도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시나요? 일단 평면적일 수 있었던 구성 조건들이 되게 느껴지는 그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각선 구도의 연출을 과감하게 쓰면서 각각의 의자들이 레이어가 중첩이 됨으로써 생겨나는 그 톤의 변화로 이렇게 공간이란 이미지를 시원하게 해주면서 했다는 게 참 좋은 점인 것 같거든요. 주변 그림들이랑 좀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무거움과 가벼움을 표현하라고 했을 때 명도나 채도 그리고 색상까지도 고려를 했다고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는 옐로우 계열과 블루 계열을 그렸고, 그러면서도 가벼워 보이는 옐로우는 전부 상단에 배치를 하고 블루는 하단에 배치해서 그것까지?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었어요, 진짜. 네, 색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무게적인 특징. 이 친구가 그런 색의 무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배색을 했다라는 것이 교수님이 아마 읽어주셨기 때문에 합격을 했겠네요. 읽어줬을 겁니다. 우선은 뭐 여기까지 그림들을 봤는데요. 올해도 건국대학교는 아마도 진보하고 그리고 이제 진전하는 모든 주제들을 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발맞춰서 열심히 해석하고 교습을 할 거니까요. 다음 연도도 저희 건국대학교 결과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